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이 CDS라는 거, Credit Default Swap에서 CDS라고 부르는데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원리금 지급을 해주는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가령 은행이 기업한테 돈 빌려주거나 회사채 인수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파산해버리면 은행 원리금 받지 못할 위험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용위험이죠. 이거를 가령 다른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보험료 유사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기업이 정말로 파산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을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처럼 지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서 증권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겁니다. 예? 신용 파생 상품이니까 사고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CDS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파산 확률 올라간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기업이 아니라 국가인 경우 그걸 서브린 CDS라고 해서 국가 파산 확률입니다. 국가 파산 확률. 그래서 이 지금 뉴욕 시장에서 주식, 채권, 달러 사고 팔듯이 이것도 지금 사고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러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를 본 후에 러시아 꼴을 한번 본 후에 중공의 CDS 급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CDS, 소브린 CDS는 가령 전쟁 직전인 21년 11월까지는 11월 12일자 지금 그래프 다 올려뒀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소브린 CDS는 80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양호합니다. 대략 한 100 밑으로 가면은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22년 가령 2월 7일 이때는 전쟁 기운이 막 퍼지고 있었죠. 192였고요. 21일에는 326까지 그러니까 80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24일 날 침략을 개시했고요. 2월 28일 1170으로 올랐고 그 이후에 서방의 경제 제재가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치솟기 시작해서 5월 11일에 7400을 뚫었고 9월 12일 날 13775까지 이게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산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5년 이내죠. 파산될 확률 100%라는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 체제 1년 이내에 끝날 것이다 이런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 CDS 더 분석할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일단 중공을 볼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부터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중공의 소브린 CDS 5년짜리요. 22년 10월 12일 바로 어저께 아닙니까? 109.54입니다.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은 이탈리아나 브라질이나 뒤에서 보는데 훨씬 높습니다. 109보다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전보다 46.64% 폭증을 했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중공 그래프를 1년짜리하고 장기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같이 뒀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 사상 최고치고 매우 가파르게 저렇게 올라가는 걸 스카이 라켓팅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중공 소브린 CDS는 22년 1월 5일 즉 금년 초죠. 금년 초만 해도 39.64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5월 9일 날 80까지 그대로 올라 버렸고요. 그래서 9월 12일까지 59까지 살짝 회복됐다가 그때부터 폭등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 안 됐죠. 9월 12일부터니까 불과 한 달 아닙니까. 그래서 9월 26일 97 돌파, 10월 10일 110을 돌파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래프를 제가 한번 봤더니 20년 3월 9일 그때가 이제 20년 3월 9일 팬데믹 막 시작하던 그런 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8년 11월 19일 이럴 때 73까지 상승한 것이 있네요. 그게 과거의 최고치였고 지금 109.54는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일단 저 109.54 저것만 갖고는 5년 내 파산 확률은 1.83%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은 금융 위기 당시에 699 거의 7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중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은 현재 중공이 저렇게 치솟고 있는데, 예? 저게 언제까지 치솟을 것이냐? 그 다음에 천장이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제2의 러시아처럼 계산 불능, 계산 불필요한 그런 사태까지 갈지 지금부터 매우 흥미롭게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이 차이콤 리스크라는 말에는 지금 이런 위험을 다 포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공의 어떤 사업장을 가진 모든 기업들의 자산 가치, 이거 바로 주가 아닙니까? 예? 그걸 포괄하는 게 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나 주가나 결국 같은 말입니다. 주가의 주식 수를 곱해버리면 그 기업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 흐름의 디스카운트, 할인율이 들어가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런데 차이콤 리스크라는 말, 즉 중공의 CDS가 저렇게 치솟는다는 것은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중공의 사업장을 가진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자산 가치는 쭈그라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 이걸 알아야지 지금 앞으로 내려갈 것인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저게 앞으로 닥칠 재앙의 시작이 불과한가, 이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DS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거 쉽게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CDS 본질은 뭡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즉 파산 위험입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은 중공은 앞으로 돈 벌기는 더 힘들어지고 중공이 국내에 투자해 놓은 그 모든 자산들, 그게 부동산이건 공장이건 설비건 최첨단 연구단지건, 그게 연구원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끌어모아서 연구비 취급하고 있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앞으로 녹슬어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거 복잡하게 어려운 말 쓸 거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각종 법률들, 가령 대표적인 게 반도체법이나 IRA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 이거 실질은 뭡니까? 실질은 중공을 패 죽이려는 법 아닙니까? 아닙니까? 미국이 가진 모든 데이터, 미국은 그야말로 데이터 강국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미국에 다 있고요. 웬만한 거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진 그 막강한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중공을 가장 효과적으로 패 죽일 방법을 법률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국가의 총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혼자만 해도 지금 무서운데 오줌 지릴 정도인데 전 세계 미국 친구들 다 끌고 모아서 중공을 지금 패 죽이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공이 만든 물건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만든 그 부품이 섞여 있는 것도 다 골라내고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중공산 부품 들어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공이 물건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물론이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장비도 미국이 팔지도 않고요. 미국 동맹이나 미국 친구들도 팔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편에 서서 중공을 같이 패든가 아니면 중공 편에 서서 같이 맞아 죽든가 선택해라 이겁니다. 중간은 없다 이겁니다. 양다리 걸치다가는 가랭이 찢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서방의 돈과 기술을 중공에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물건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팔아왔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중공이 아닌 다른 곳에 서방의 돈과 기술을 갖고 가서 거기서 만들어 갖고 이제 전 세계에 팔겠다는 겁니다. 중공은 그냥 공급망에서 싹 도려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중공 내부에서 돈과 기술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탈중공 현상이 이미 시작됐죠. 이런 부분은 제가 한 2년 전에 중공 관련 영상 많이 올리고 할 때 그때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네?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각종 데이터 통계 그때도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될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그 반도체 마이크론 폭등한 그 다룬 그 영상에서도 마이크론이 이미 상하이에 있던 D램 그 설계 센터를 미국 본토하고 인도로 다 옮겼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탈중공 기업에는 외국계는 물론이고요. 토종 중공 기업들도 당연히 매우 많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다 말하면은 앞으로 중공은 돈 벌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기존에 투자해 놓은 것들 모조리 비용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외 신용도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숫자로 보여준 게 그 CDS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안 환율이 어느덧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 8위안을 돌파하면은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7.2 근방에서 놀고 있죠. 조만간 중공의 외환 보유고, 중공이 늘 자랑하는 그 외환 보유고, 그런데 그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저는 말씀 계속 들어왔는데 저게 지금 조만간 3조 달러 밑으로 푹 꺼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조 달러에서 딱 턱걸이 하고 있는데 저거 밑으로 푹 꺼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중공은 지금 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 벌려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저 3조 달러가 저거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계 1등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공 내부의 어떤 그 경제적 불안정성 매우 산적한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앞으로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CDS 여기에만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나라를 한번 쭉 봤는데 가령 멕시코는 CDS가 180이고요. 브라질은 242, 터키는 무려 768, 심지어 그 G7에 속하는 이탈리아도 144입니다. 그래서 저 기준만 보면은 이탈리아 144도 현재는 중국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나라, 가령 뭐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저 장기 CDS 추세 그래프를 제가 하나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뭐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데는 원래부터 평균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터키는 약간 좀 다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생략하고요. 이탈리아도 이전에 한번 그 위기가 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이 지금 지속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요. 이 중공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저들 뭐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이런 게 중공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정상적으로 세계 시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거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중공은 지금 시장에서 막아버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공 CDS 그 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폭증하는 저것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1일 기준은 62입니다. 한국도 장기 그래프 또 1년 그래프 같이 올려놨는데 최근에 상당히 올랐죠. 이거 왜 올랐을까? 금년 1월 25일에는요 1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는데 그래서 그래프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러나 저는 한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최근에 그 CDS가 많이 오른 이유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무역 수지 적자 지속된 거 요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이 급상승한 거 이렇게 또 글로벌 금리 인상 지금 그 지속되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4분기 지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 현저하게 개선돼서 흑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내년에는 조선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국은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 실현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저 CDS는 지금이 뭐 단기 고점 근방에서 이제 놀 것 같고요. 저기서 더 오르기는 힘들고 오히려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킹 달러라고 하잖아요. 킹 달러. 그 다음에 글로벌 금리 상승 랠리 구간이고 경기가 후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 후퇴하면 자칫 돈 벌기 힘들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먹고 살고 비용은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오르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돈 벌기는 힘들어지니까 이 부도날 확률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거 이제 다 반영해서 다른 국가들 대부분 그 CDS 프리미엄 이제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취약 국가들 위험성 이제 엄청 증가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새로운 글로벌 금융 불안 요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CDS 폭증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중공 경제 돌아가는 거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날은 장 흐름 사실상 잘 예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 이런 글로벌 시장 움직임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기날은. 그래서 이 파생 만기일은 각 선수들이 자기의 파생 포지션을 지금 최적하게 청산하는 게임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4분기 어떤 본격적인 방향성은 결국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의견이고요. 본질적으로 옵션은 이제 홀짝 게임입니다. 홀짝 게임. 그래서 콜과 풋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풋 옵션 시장에서 싸움이 근하하게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개인과 외국인들 간에 이제 진검승부 오늘 이제 결판 짓는 날인데 풋 매수 세력하고 풋 매도 세력을 봐도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어제 영상에서 밝힌 것과 같고요. 지금 제가 올린 배경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풋 시세표는 어제 종가, 즉 오늘 장 개시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 무렵에 선물이 비교적 상당히 올라버렸죠. 종가가 287.85였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290 근방에서 개인들 대규모 풋 매수가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종가입니다. 종가. 코스피 200 지수가 대략 한 2포인트가량 올라버리면은 개인들 풋 매수 금액 전부 모조리 꽉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포인트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콜 매도에서도 대량 손실 실현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뭐 다행히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끝나버리면은 결국 종가 밑으로 있는 풋은 싹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이제 싸움이 끝났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